네, 오늘 한일 정상회담 대통령실 출입하는 황재현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앞서 리포트에서 서툴 외교가 복원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정상화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 셔틀 외교가 이루어진 그 기간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2011년 노다 총리가 10월 달에 방문을 했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두 달 뒤인 12월 달에 답방을 한 게 한일 셔틀 외교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달간 한일 정상이 교환해서 방문을 한다는 건 사실 관례적으로는 굉장히 이른 기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도 3월에 윤 대통령이 도쿄를 갔고 5월 두 달 만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온 것도 두 달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 셔틀이라는 의미를 좀 더 충실히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를 좀 짧게 하면서 이 셔틀 외교의 복원을 만천하에 선언하겠다. 이런 의미도 좀 담겨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 방안이 성사된 과정에서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의 의지가 좀 상당히 반영된 걸로 보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는 혹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나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하는 얘기는 예. 일본 측의 강력한 요구로 이번 방안이 이루어졌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뜻보다는 일본 측이 먼저 방한하고 싶다는 뜻을 먼저 전해왔고 우리는 당연히 거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본 여론이 지금 기시다 총리를 조금 많이 좀 푸시한다. 뭐 일종의 압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좀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좀 성과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도 기시다 총리가 빨리 윤 대통령이 손을 내민 김에 한국에 가서 한일 간 조금 더 협력을 확대해서 예. 빨리 한미일 이 삼각 연결고리를 강화해라. 그런 좀 압박을 여론이 많이 했고 실제 일본 언론들은 윤 대통령을 지원해야 한다. 뭐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는 손 내밀 때다.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예. 힘을 좀 실어줬다. 이런 분위기로 보면 예. 되겠습니다. 정상회담은 여기서 끝났지만은 두 정상이 조만간 또 만나요. 그렇습니다. 12일 뒤, 불과 12일 뒤에 또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G7 정상회의가 오는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가 주요 7개국은 아닙니다만 이 개최국인 일본이 옵저버 자격으로 윤 대통령을 초청을 했고 오늘 뭐 기자회견에서도 이 사실을 밝히기도 했죠. 예. 그리고 한미일 3자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4월 말에 했고 한일 정상회담 오늘 했고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양국의 정상들이 두 번이나 만나는 사실 좀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얼마나 북핵 위협이 고도화됐는지 좀 느낄 수 있고요. 이 한미일이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마치 하이라이트, 마치 이 영화의 최종 뭐 마지막 반전을 보는 듯한 결말을 내는 식으로 한미일 정상회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 삼미일 정상회의가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것이 그 핵협의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얻어낸 합의가 있는데 여기에 일본이 들어올 가능성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좀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좀 중요한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이 예. 한미 핵협의 그룹은 상당히 우리가 크게 성과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였는데요. 사실 한미 핵협의 그룹에 일본은 굉장히 참여를 하고 싶어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핵협의 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핵 정보 공유거든요. 예. 이 미국의 핵을 정보 공유를 사전에 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일본 측이 이거에 대해 상당히 큰 성과 중 하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핵에 대해서 한일이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하고 예. 이 핵에 대해서도 일본이 참여를 함으로써 핵 관련 정보를 사전에 좀 한미일이 같이 한다. 이거는 좀 이제 일본에서도 윤 대통령의 이 발언 자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황 기자, 우리 네. 입장에서만 보면 양자 간 협의체, 그러니까 나토보다 더 강한 이유가 양자 협의여서 그렇다고 설명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조금 불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조금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보면 윤 대통령이 사실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예. 나토가 다자 이 협의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미 핵협의 그룹이 더 실효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대1 긴밀한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일본이 좀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사실 3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우리한테 사실 뭐 이게 아주 좋은 건 없습니다만 사실은 뭐 핵 정보라는 건 미국이 좀 주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우리로서도 한미일이 뭐 그렇게 공유를 해서 북핵에
그 위협에 대처를 하자. 뭐 이런 이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은 뭐 한미 양자 협의체 출범을 공식화했으니까 이 공식화하는 김에 올 한 여름이나 가을부터 한미 핵 협의 그룹을 출범시키고 이후에 일본이 조금 참여를 하는 이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이 겪은 고통에 가슴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에 밝혔던 의견보다 조금 진전된 입장이라고 봐야 돼요. 기시다 총리가 모두 발언에서 먼저 이 기자들의 질문이 아닌 모두 발언에서 먼저 그 얘기를 꺼냈다. 예. 이거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역대 담화를 계승을 한다라는 과거와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당시 노동자들에 대해 뭐 어려움에 대해서 슬픈 감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 얘기를 꺼냈다는 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질의응답에서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 그 조금 더 적극적인 호응을 해야 한다는 이런 여론에 조금 화답을 한 것이다. 예. 그렇게 좀 해석할 알겠습니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총평을 한다면 어떻게 좀 내릴 수 있어요? 핵 관련해서 일본이 좀 얻어갔고 비핵 그러니까 사과와 뭐 후쿠시마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금 얻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핵협의 그룹에 일본 참여 가능성을 열어놨고요. 실시간 북핵 정보 공유에 이제 당국자 선에서 협의를 해보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후쿠시마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얻은 게 있는 게 한일관 그 일본에서 조사를 자세히 하자. 이거는 일본이 조금 양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기시다 총리의 사과 표현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갔다. 예. 이거는 우리에게 조금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일 정상이 G7 정상회의 때 한국인 이 원폭 피해자 위령비 같이 방문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그 모습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거기서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재현 기자였습니다.